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은 최대한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낯선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거리를 걸을 때 두 손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벼운 짐과는 반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너그러운 여행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풍경 앞에서 한껏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또 그 순간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행 시즌 앞두고 여행 사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원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스튜디오 카리아스라는 그 광고 스튜디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가님 해외 로케이션 촬영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그냥 여행하시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일로서 보통 여행을 떠나는데요. 우선 광고 촬영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가서 그 장소 헌팅을 하죠. 네, 그때 아마 제가 그 여행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본 촬영을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좀 둘러보는 과정에서 이제 여행 겸 네, 일 그렇죠. 겸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장 최근에? 최근에 사이판 다녀왔습니다. 사이판이요? 네, 뭐 좋으셨을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 네, 사이판이요. 사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뭐 신혼여행을 간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이판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물결이 굉장히 잔잔하네요. 저녁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이게 해가 질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몰과 그다음에 바다의 그 잔잔한 물결. 네. 파도가 항상 저 상태인가요? 아주 아이들 놀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한 300m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 수심이 얕은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수준이 깊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스노클링도 하고요. 스노클링 하게 되면 이제 물고기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네,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건 좀 신기한 앵글이에요. 카메라가 거의 물에 뭐 닿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촬영하신 건가요, 이건?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카메라를 거의 뭐 바닷물에 담그기 전까지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촬영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굉장히 촬영하기 힘든데 사이판 같은 경우는 그 수심이 그 해변 가까이는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런 잔잔한 느낌의 그런 촬영을 할 수 있죠. 자, 이 사진은 밤하늘에 별을 찍으신 거네요. 저희가 최근에 그 조준 작가님 모시고 네. 별 사진 찍는 거, 타임랩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별들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진 어떻게 촬영하는 건가요? 네. 방금 촬영했던 그 사진 있잖아요. 뭐 그 위치는 거의 비슷하고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촬영한 거고요. 이런 별 사진을 촬영할 때 장노출을 하게 되면은 보통 궤적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원형이라든가 아니면 타원 형식으로 궤적이 보일 텐데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이내, 셔터 스피드 15초 이내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정지된 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한 것처럼 스틸 사진처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초점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는 별 쪽에 맞추고 촬영해야지만 무한대 영역으로 맞춰놓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작가님 사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네. 색감이 굉장히 좀 강하고 그 대비도 좀 높은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그 강렬한 사진을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진은 어떤 작가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저는 어차피 그 약간 컨트라스트 좀 강한 느낌 이런 사진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필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작가님 사진 이번에 사이판 다녀오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그 힘든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번에 한 번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인가요? 네. 저도 이제 이게 클라이밍 하는 사진입니다. 이 외국 모델도 이제 섭외해서 이제 데려갔는데요. 사이판 현지에 데려갔는데, 이 친구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저도 클라이밍을 해서 올라가서 이제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을 보니까 작가님 위치가 더 높네요, 저분보다. 네. 그렇죠? 먼저 올라가셨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로프를 이렇게 매달고 올라가는데요.
이 로프가 끈 자체가 이게 배 쪽 있죠? 네. 네, 복부 쪽, 복부로 굉장히 감싸기 때문에 약간 미식거린다고 하나요? 촬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바이트 할 뻔했어요.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네, 물론 뭐 일하기에 좋은 그런 촬영지도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가장 뭐 마음을 설레게 했다던가 정말 홀딱 빠졌다던가 그런 여행지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여행 다녀봤지만은 이런 정열적인 열정이 좀 강한 나라는 좀 처음 봤습니다. 바로 쿠바인데요. De Alto Cedro voy para Marcané, llego a Puerto voy para Mayarín. 아, 그럼 그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렬한 색감이나 이런 걸 추구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장소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뭐 제가 특별히 카메라를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담으면 그대로 뭐 그림이 되는. 그렇죠. 아, 여기 그냥 시내 같은데 네. 이 사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일반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요. 사진을 좀 크게 보면은 위에 테라스, 테라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길거리, 풍경, 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전 테라스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렇게 보정이 많이 된 사진은 아닌데요. 이제 보정을 좀 하려면 그 테라스 쪽이 좀 많이 빛을 주던가 보정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쿠바 사람들은 이 테라스에서 그 사람들 지켜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모습들과 그다음에 길거리의 풍경, 네. 아, 그럼 작가님 촬영도 직접 저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하셨던 건가요, 저때? 네, 바로 옆에 이제 촬영지가 있는데요. 장소 헌팅을 많이 다녔습니다. 쿠바의 한 3분의 2를 다녔습니다. 결국 찾은 데는 여기였거든요. 네, 여기에서 촬영지 옆에 이제 헌팅을 해서 촬영지가 있고요. 그 어차피 연예인과 이제 같이 그 일반인과 조화로운 사진을 촬영하는 거라서 일반인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가장 현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장소를 찾은 게 네. 지금 보니까 자동차가 보이고요. 네. 이 사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동차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쿠바에는 이게 차선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자기들만의 어떤 룰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곤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자동차가 세워져 있죠. 고장나서요. 네네. 네. 아, 고장 난 거예요? 네, 고장나서 이게 워낙 노후가 많이 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고장난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아, 지금 네, 저건 이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또 수리하고 있네요, 네, 길 한가운데서. 이 교통수단이 자전거,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도 고장나면 도로 한가운데서 그냥 수리를 합니다. 확실히 좀 낯선 문화라 그런지 네. 좀 새롭게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그들만의 그 자율성 같은 게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 보니까 네, 빨간 자동차가 있고 그 안에 학생인가요? 좀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인데. 네, 이제 등교하는 학생인데요. 저도 이제 차량 안에서 촬영했습니다. 네, 이 학생을 보면서 그 이어폰을 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피어싱이 굉장히 많이 껴 있더라고요. 아, 좀 일반적인 문화인가요, 그게? 그렇죠. 뭔가 열정, 정열, 네. 그런 거를 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겠죠. 아,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부모님, 네. 차량에 이제 부모님이 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눈에 들어오셨군요. 그렇죠. 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가셔야겠네요, 저 아이 보러. 가고 싶습니다. 자, 파도가 굉장히 멋져요. 네, 이거는- 이게 말라코 해변입니다. 말라코 해변이요? 네, 그러니까 하바나 시 바로 안에 말라코 해변이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그 사이판 봤던 사진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네, 이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파도 이렇게 보면은 막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좀 찍을 때 약간 흥분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이종훈 작가님처럼 흥분을 좀 잘하는 편인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 장면 보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아, 이 쿠바인들의 그런 열정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 이쁜 사진을 많은 분들이 선호는 하시잖아요. 네. 작가님처럼 그 사진 하나에 이야기를 담고 생각을 담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우선 처음 사진을 시작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모방을 하라고 합니다. 네, 모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가를 사진들을 보면서 모방을 하고 그걸 계속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통로를 찾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막연하게 뭐 너무 헤매지 말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선택해서 네. 그분 작업을 좀 따라 해보면서 이제 체득하는 과정을 네, 거쳐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약간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그 사진을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그런 색감이라든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통로를 찾기 전에는 모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멈출 시점을 찾아야 되겠죠. 멈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만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마음에 드는 작가의 사진이 있다면요. 한 번쯤 따라해 보는 것도 사진을 배우는 좋은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사진 프레임 안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시선은 분산되고 그러면 또 사진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사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크로핑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원석 작가님 사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작가님 이 사진 보니까요. 지금 역광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네. 망원 렌즈를 굉장히 멀리서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작가님 사진이긴 하지만 네. 좀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촬영할 때 상황이 어떠셨나요? 지금 이 역광 사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점거리라고 하죠. 망원 렌즈 400mm 초점거리를 가진 이제 망원 렌즈를 촬영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 쪽에 있는 옆에는 이제 나무입니다. 오른쪽에 상단 보면 나무인데 상단 쪽 보시면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보이네요. 네, 이게 바로 수차. 네, 약간 오류 현상이라고 하죠. 네, 수차 그 현상입니다.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고 번져 보이는 현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원래 보정을 하고 나중에 최종 아웃풋을 이렇게 프린트하면 되는 건데 우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와 저 자전거의 시선이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은 필름에서는 트리밍이죠. 그렇죠. 네, 디자인 크롭이고요. 네, 네, 그래서 크롭핑을 해서 네. 이 사진을 그럼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잘라졌을 때 확실히 비교해 보면요. 네, 그 사진 안에 주인공한테 시선이 확실히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미지 크롭 하다 보면요. 네,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데 네, 촬영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프레이밍을 구사한 다음에 찍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조금 귀찮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네. 이만큼 뛰어가야 되고 또 저만큼 뛰어가야 되고 찍어 놓고 나중에 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후 보정 작업에서 크롭을 할지 네. 작가님은 어떤 쪽을 많이 하시나요? 우선 저는 그 후자, 나중에 촬영한 다음에 크롭핑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뭐 다양하게 제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카메라는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 안에서도 이렇게 크롭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다양한 구성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촬영을 조금 널찍하게 찍고 나서 이제 크롭을 하신다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선을 뭐 집중시키는 뭐 그런 방법 때문에 이게 크롭핑 한 경우도 있지만은 렌즈의 그 초점거리가 4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진은 한 600mm라든가 좀 더 큰 망원 렌즈를 사용해야지만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차이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뭐 크롭핑은 우선 작가의 그런 표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렇죠. 네.
하나의 기술이죠. 네. 크로핑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 촬영하실 때 내가 이 사진의 주안점을 어디에 뒀는지를 잠깐만 고민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크롭해야 될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은 최대한 덜어낼수록 좋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만 담기도록 빼고 또 빼는 연습이 필요하죠. 때론 덧셈이 아닌 뺄셈의 미학도 중요하다는 것, 여행과 사진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찰칵찰칵 나시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